1943년 9월 연합군과 일본군의 전투가 한창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태평양 전쟁. 이 지도에서 보이는 곳은 남태평양 뉴기니 섬의 동쪽 해안이고 일본 육군 제18군 제51사단이 지키는 레이를 공략하는 호주군과 미군의 연합작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호주군 최정예 9사단이 레이 동쪽 해안에 상륙한 것이 1943년 9월 4일이고 레이 동쪽 나드잡에 미군 503 낙하산 보병연대가 강하에서 활주로 보수 작업을 실시한 것이 하루 뒤인 9월 5일입니다. 활주로 보수가 끝난 후 공수된 호주군 7사단 일부 병력이 레이로 남진을 시작했고 호주군 9사단 병력이 서쪽으로 역시 레이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데 9사단은 처음엔 진격이 빨랐으나 레이 근방 부수강 범람으로 진격이 막혔고 일개 여단이 강하구에서 겨우 도하에 성공한 것이 상륙 8일 후인 9월 12일입니다. 이 지도는 호주군 9사단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수강 하구 지역인데 9사단 24여단이 강을 건너 자리를 잡은 것에 비해 조금 올라간 상류 지역의 26여단은 아직도 도하를 성공시키지 못한 상황입니다. 26여단은 선두의 24대대가 후속 부대를 위해 다리를 놓는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해도 안 되니까 어떤 특수한 장비를 후방에서 수송시켜서 다리를 놓으려고 했고 그 장비가 바로 이 사진의 스몰 박스 거더 SBG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탱크가 소형 교량을 운반해서 물 위로 놓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다리를 놓으면 이런 식으로 돼서 병사나 차량이 건너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SBG는 영국 육군이 1932년에 처음 도입했는데 그 뒤로 많은 나라들이 따라서 똑같은 장비를 제작해 사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탱크가 앞에 달고 운반하기 때문에 놓을 수 있는 다리 길이는 길지 않고 보통 30피트, 약 9.1m에 불과해서 좁은 강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호주군은 도하에 계속 실패하자 SBG 하나와 다른 장비들을 9월 13일 오전 4시 여기 보이는 G 해안에 상륙시켜 내륙으로 급히 수송했습니다. 호주군은 13일 오전 11시에 호위 병력을 붙여 SBG로 교량 설치 시도를 하고 다리만 놓아지면 강 건너편으로 치고 들어갈 준비를 했는데 이날의 호주군 기록에 따르면 SBG로 놓은 다리가 강폭에 비해 약 0.9m 모자랐고 다리는 그만 강물에 휩쓸려서 하류로 떠내려가 버렸다고 합니다. 호주군은 후방에 연락해 또 다른 SBG를 최대한 빨리 수송 요청했습니다. 새 SBG는 13일 밤이 되어서야 24대대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9월 13일 오후 11시 15분 새로 옮겨온 SBG를 설치하려는 시도가 시작되었고 강 건너편 일본군의 사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다리는 성공적으로 설치됩니다. 곧 소수의 호주군 병력이 강 건너편으로 신속히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이 호주군 병력은 곧 SBG로 연결된 강 건너편이 끝이 아니고 통나무를 이용해 또 다른 다리를 놓아야 강을 완전히 건널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상류 쪽에 26여단이 실마리를 찾아갈 무렵 남쪽 24여단의 상황입니다. 43대대가 가장 위쪽에서 조금 내륙 쪽으로 전진했을 무렵 28대대는 해안 쪽에 붙어서 서쪽으로 전진하고 있었는데 9월 13일 오전 11시부터 일본군과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호주군은 젖어서 작동되지 않는 수류탄을 버리고 후방에서 새로 날라다 전투를 벌였고 호주군 기록으로 15명 이상의 전사자를 일본군에 안기면서 전진 루트를 확보했습니다. 강하구와 그 위 지역에서 호주군은 조금씩 전진을 계속했습니다. (9월 13일) 나드잡 날씨는 쾌청했고 잠시도 멈추지 않고 항공 보급이 이루어집니다. 호주군 기록에는 9월 13일 165기의 수송기가 나드잡 활주로에 내렸다고 하는데 활주로에 착륙이 가능한 시간을 12시간 정도로 보아도 거의 4분의 1기꼴로 쉬지 않고 항공기가 활주로에 내린 셈입니다. 호주 육군 7사단장 조지 베이시 소장은 레이 방향으로 전진하는 휘하부대에 13일까지 히스 플랜테이션 지역까지 전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제 7사단 25여단은 여단사나 25, 31, 33대대가 전부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호주군이 전진하고 있는 지역은 지도에 표시된 이곳 인근인데 이쪽 지역을 확대해보면 이 지도와 같습니다. 지도 가운데에 표시된 이 선이 호주군이 내려오는 루트이고
이 지도에 안 보이는 아래쪽에 마캄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호주군이 전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9월 13일 오전 9시 30분경 지도상 이쯤 지역에서 잘 엄폐된 일본군 진지로부터 사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호주군은 25대대가 전방에 33대대가 조금 더 후방에 위치해 있었는데 25대대 일부 병력이 일본군 진지를 우회해서 공격을 펼쳐 이 부근의 일본군 진지를 소탕했습니다. 25대대는 9월 13일의 전투에서 10명 전사, 16명 부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25대대 전투로 전방의 일본군 위험이 어느 정도 해소되자 33대대가 이번에는 루트의 오른쪽에서 전진을 개시했고 호주군은 작전 목표대로 13일 히스 플랜테이션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지도는 레이 동쪽 부수강 유역을 훨씬 더 올라간 지역까지 나타낸 것입니다. 아래 해안 쪽이 구사단 24여단이 맡아서 전진하고 있는 지역이고 그 위쪽에 구사단 26여단의 3개 대대가 강을 건너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 상류 쪽에서도 소규모의 호주군 부대가 도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해안에서부터 24연대 지역까지는 대략 7에서 8km 정도 거리가 됩니다. 1943년 9월 14일 오전 6시 30분 SBG와 통나무로 만든 다리를 이용해 드디어 26년대 24대대의 선두병력이 부수강을 완전히 건너는데 성공했습니다. 곧 일본군이 자기들 눈앞에 나타난 호주군에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호주군은 일본군과 싸우면서 나머지 병력을 도하시키는 데 집중했는데 이 와중에 호주군 기록에 최소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났지만 점차 강 건너편에 늘어나는 호주군 병력을 본 일본군이 퇴각을 시작했고 14일 밤까지 26년대 23, 24, 48, 3개 대대 전부 도하에 성공했습니다. 남쪽의 해안가에서는 전진하는 24연대가 일본군의 강력한 저항을 받았습니다. 정글 전투가 생전 처음인 24여단 32대대가 이날의 전투를 주로 맡았는데 지도의 이 선쯤에서 일본군과 격전을 벌여 전사 10명 포함 33명의 사상자가 났으나 작전 목표였던 마을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지도는 9월 14일 해안 쪽의 전투 진행 상황을 나타내는데 여기가 부수강 하구이고 14일 현재 일본군의 방어선 위치는 이 두 개의 선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으로 나타낸 지역이 레이입니다. 호주군은 부수강에서 레이까지의 거리 중 절반 정도를 진격해 온 셈인데요. 지도 중간의 전선을 돌파하면 레이까지 약 3.5km입니다. 호주군은 강 동안 북쪽에서도 남쪽에서도 성과를 거두면서 14일이 저물게 됩니다. 이 지도는 레이와 가까운 지역의 서쪽 전선을 확대해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호주군 7사단 25여단 병력이 13일에 젠슨, 히스까지 진출했고 조지 베이시 호주군 7사단장은 전진하는 휘하부대에 9월 14일에 에드워즈 플랜테이션을 점령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호주군은 14일 오전 6시부터 전진을 개시했고 에드워즈 플랜테이션에 도착하기 전에 일본군이 37mm 대전차포 등 여러 장비들을 놓고 도망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주군이 에드워즈 플랜테이션에 접근하면서 일본군과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지만 호주군은 곧 수적으로 크게 열세인 일본군을 몰아내고 목표 지점을 장악했습니다. 또한 호주군은 이때 포로로 잡은 일본군 병사로부터 마캄강 남쪽 마캄 포인트를 지키던 일본군이 전부 강 이북으로 퇴각했음을 알았습니다. 레이를 향해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는 연합군. 지난번에도 언급했듯이 살라마우아의 일본군 51사단 본진은 이미 9월 8일에 레이로 전병력이 퇴각한다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일본군 기록에 따르면 그 뒤 약 3일간 부대가 차츰 퇴각하면서 살라마우아로 모였고 9월 11일부터 차례로 병력이 레이로 이동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9월 14일에는 이미 살라마우아 지역에 있던 일부 부대가 레이에 차례로 도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일본군 기록에는 9월 14일 최후의 부대가 살라마우아를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살라마우아에서 퇴각하던 41사단 238연대 1대대의 대대장 이마무라 소자는 살라마우아에서 퇴각한다는 명령이 내렸을 때 옥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싸우고 있던 장병들이 명령을 받고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에는 아마도 퇴각 명령으로 인한 패배감, 그리고 옥쇠밖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살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섞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당시 51사단 115연대장의 전후 회고에 따르면 역시 옥쇠에서 지휘관 이하 전부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가 퇴각 명령이 내려지자 긴장이 풀려서 안심하는 기분이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라마와의 일본군은 주변을 죄어오는 호주군에 맞서 후위 부대가 시간을 벌면서 기록에 따르면 큰 피해 없이 레이로 전 병력이 퇴각 작전을 진행했습니다. 레이 서쪽에서 전진하는 호주군 7사단 25여단장 켄 이더 준장은 9월 14일 오후 5시 후방에 7사단 본부로부터 연락을 받는데 바로 전날인 13일 입수했던 일본군 서류 중 하나를 번역한 결과 레이에서 일본군이 북쪽으로 퇴각한다는 내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서류의 날짜는 9월 8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일본군 명령서에는 살라마우아에서 오는 병력을 합해 전체 사단 병력을 일단 레이에 집결시킨 뒤 시오를 최종 목적지로 해서 전진, 즉 이동시킨다는 것인데 이 지도에서 보면 레이가 남쪽에 있고 시오는 북쪽 해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원래 있던 마당, 외곽 등 동부 6인이 북쪽 해안만 남기고 그 이남은 전부 포기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호주군은 이 명령서의 날짜가 9월 8일이라는 것을 보고 이미 레이에서 일본군이 상당수 탈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9월 14일 저녁 이후로 일본군 퇴각로에 병력을 배치하는 계획을 서두르는데 사실 9월 8일의 명령은 일종의 준비 명령이었고 실제 퇴각 명령은 9월 14일에 하달되었습니다. 호주군은 또한 미 함대가 레이에 함포 사격을 한 9월 10일 밤에 레이에서 일본군 포대가 반격을 가해왔기 때문에 최소한 그때까지는 레이에서 일본군이 전부 퇴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했고 그동안 일본군과의 전투 경험상 일본군 주력이 퇴각하더라도 후위 부대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수비를 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군 51사단은 9월 14일 레이로부터의 퇴각 명령을 공식적으로 내리는데 이 명령에서는 전체 병력을 3개 부대로 나눠서 북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었고 14일에 하달된 명령임에도 첫 번째 부대는 12일에 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월 15일) 호주군은 일본군의 퇴각로를 차단하기 위한 부대 이동을 명령하면서 동쪽에서 9사단 24, 26여단, 서쪽에서 7사단 25여단이 레이를 점령하기 위해 진격을 서두릅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15일 아침 동쪽의 9사단은 레이에서 약 2km, 서쪽의 7사단은 레이에서 약 11km 떨어진 위치까지 진격했다고 합니다. 15일 내내 9사단은 일본군의 저항 없이 레이 외곽 분부강까지 이르렀으나 7사단 25여단은 강력한 일본군 후위 부대의 저항에 맞부딪히고 하루 종일 3km 정도밖에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9월 16일) 아침 레이 인근의 상황입니다. 레이 동쪽 마지막 장애물인 분부강이 흐르고 있고 해안 쪽 전진을 맡았던 9사단 24여단의 3개 대대가 강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겨우 강을 건넜던 26여단의 2개 대대도 이미 근처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서 전진하던 25여단의 선두 25대대가 진격을 서둘러 레이에서 멀지 않은 곳까지 와 있습니다. 25여단은 일본군의 저항을 받으면서도 9사단과의 차이를 꽤 좁혔는데 켄 이더 여단장이 직접 권총을 들고 소대장처럼 최전방에서 지휘를 했습니다. 9월 16일 오전 10시 30분 동쪽 9사단이 분부강 도하를 준비할 때 25여단 25대대에서 소수의 정찰대가 과감히 레이 시내 큰 길을 따라 돌진해서 오전 11시 30분 후원만을 바라보는 해안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25대대 정찰대가 해안에 도착하자마자 미군 전투기 2기가 나타나 호주군의 기총소사를 퍼부었습니다. 호주군 정찰대는 황급히 땅에 커다랗게 아군을 뜻하는 X자를 그렸으나 기총소사로 이미 2명이 부상을 당해버린 뒤였습니다. 이어서 12시 26분 25여단 31대대가 레이 활주로를 장악했고 이 과정에서 일본군의 15명의 전사자를 안기고 1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곧이어 분부강 넘어 9사단에서 레이에 포격을 가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 명의 7사단 장병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9사단 병력들도 강을 건너 레이에 진입했고 9월 16일 오후 2시 30분 양쪽 부대의 정찰병들이 서로 만났습니다. 일본군의 소규모 저항 이외에 이미 비어있는 레이를 호주군이 장악했습니다. 이 사진은 9월 16일 당일 레이에 진입하는 호주군 7사단 병력들을 찍은 것이고 이것은 레이에 버려져 있던 일본군 야포를 호주군이 노획한 것입니다.